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체력을 강화시키고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 운동을 하면 단백질의 합성과 이화가 증가하는데 합성 속도가 이화 속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신적 효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운동 능력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신체의 상해를 예방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운동 능력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5가지 원칙.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트레이닝의 종류.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서키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레피티션 트레이닝. 초급자의 트레이닝 원리. 초보자는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버 트레이닝에 주의하며 부상 방지를 위해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점진적 과부하, 피라미드법, 분할 운동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중급자의 트레이닝 원리. 근우선법 트레이닝, 피라미드 트레이닝, 슈퍼세트, 컴파운드 세트, 스플릿 세트법. 상급자의 트레이닝 원리. 고강도 운동을 주로 하므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여야 하며 각 신체 부위별로 세분하여 운동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한 컴파운드 세트법, 디센딩 세트법, 트라이 세트법, 자이언트 세트법 등 다양한 훈련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성의 훈련 방법과 남성의 훈련 방법의 차이. 훈련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호르몬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저항 운동의 비중을 높게 두고 훈련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의 원리. 대근육 부위를 중심으로 먼저 운동을 하고 소근육 부위를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중관절 운동에서 단순 관절 운동 순서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각성의 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알고 목표와 목적에 맞게 자각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트레이닝의 주기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 훈련 원칙. 상체와 하체를 나누거나 상체를 2일이나 3일로 나누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취약 부위 우선 원칙. 에너지가 많을 때 약한 부위를 먼저 훈련하여 평소 잘 자라지 않는 근육 부위를 더욱 발달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슈퍼세트의 종류. 컴파운드 세트는 한 부위에 2가지 이상 운동을 쉬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오포징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쉬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센딩 세트와 드롭 세트. 디센딩 세트는 세트가 끝난 후 일정한 휴식을 가진 후 중량에서 경량으로 낮춰가며 훈련하는 방법이며 드롭 세트는 휴식 없이 중량에서 경량으로 낮춰가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강제 횟수법. 훈련의 반복으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2에서 3회 강제로 횟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치팅 시스템. 훈련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체의 반동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 프리웨이트는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웨이트 머신은 안전하고 초보자도 쉽게 이용 가능하며 부상의 위험이 적으나 비싸고 이동이 어려우며 가동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보다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강도 운동 시 탄수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저강도 운동 시 지방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한 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유지해야 할 심박수. 70에서 80로 운동할 시 30세 기준 최대 심박수 190회입니다. 최대 심박수 구하는 방법. 220혼인 나이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호흡법. 근육을 수축할 때 내쉬고 근육을 이완할 때는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발살바 호흡법.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멈추는 호흡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연료원. 주 연료원은 탄수화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사용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주로 사용되는 연료원.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사용되며 장시간 저강도 운동을 할 때 지방이 많이 사용됩니다. 운동 시 고원 현상. 증가하던 운동 수준이 발달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과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양한 무게의 바벨을 들어 올림으로 근육량의 향상에 효과가 있고,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이 가능하며 주로 재활 프로그램에 활용됩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진행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단순 관절 운동과 다중 관절 운동. 단순 관절 운동은 하나의 관절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으로 컨센트레이션 컬, 레그 익스텐션, 덤벨 플라이 등이 있으며, 다중 관절 운동은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스쿼트, 레그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식 훈련 원칙. 무게를 눕혀주며 반복 횟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치팅데이. 식단 조절 중 부족했던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적정량 늘려서 섭취하는 날을 말합니다. 파워존. 코어를 의미하며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엉덩이 근육을 말합니다. 파워존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은 스쿼트, 플랭크, 데드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시 준비 운동 세트. 저중량 고반복 세트를 1에서 2회 해서 웜업을 충분히 해줍니다. 복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크런치, 레그레이즈,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점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점프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백 익스텐션, 데드리프트, 굿모닝 엑서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플러싱 트레이닝 원리. 한 부위에 3에서 4가지 정도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오직 한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흡연이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지구력이 감소하고 혈압이 증가되어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알코올 섭취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반응 시간이 저하되고 균형성이 감소하며 지구력이 저하되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신체의 가장 큰 근육 3가지와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법. 대흉근, 대둔근, 대퇴근이 있으며 대흉근은 벤치프레스, 대둔근은 스쿼트, 대퇴근은 런지를 하여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1RM. 한 번에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오버트레이닝. 장시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운동과 휴식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펌핑. 근육 내 혈액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피크 컨트랙션과 파셜 무브먼트. 피크 컨트랙션이란 최대 수축 지점에서 바로 힘을 풀지 않고 1에서 2초 이상 근육의 힘을 유지한 상태를 말하고, 파셜 무브먼트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고립하여 진행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장시간 저강도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운동으로 성인병 예방과 개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저항 운동의 필요성. 근손실 방지를 통한 신체 건강함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킷 트레이닝. 8에서 12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실시하는 방법으로 유산소와 무산소를 겸함으로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드라이 세트. 한 부위에 해당하는 3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85에서 100 강도로 1에서 6회 실시하며,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60에서 75 강도로 12에서 15회 실시하며, 근비대를 위해서는 70에서 85 강도로 8에서 12회 실시합니다. 분할법. 신체 근육 부위를 나눠서 진행하는 운동 방법으로 이중분할법이란 하루 2번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강도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육통의 종류. 지연성 근육통, 가벼운 근육통,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이 있는데, 지연성 근육통이란 운동 후 48에서 72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근육통으로 회복 기간은
5에서 6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가벼운 근육통이란 훈련 다음날 느끼는 전형적인 가벼운 통증을 말하고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근육통을 말합니다.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업라이트 로우, 밀리터리 프레스, 파워 클린 등이 있습니다. 하체 운동 3가지.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대퇴부 근육 4가지 종류.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반권양근, 반막양근이 있습니다. 복직근 운동 종류. 크런치, 사이드 크런치, 레그레이즈, 시섭 등이 있습니다. 광배근 발달 운동 5가지. 데드리프트, 렉풀다운, 벤트 오버 바벨로우, 원암 덤벨로우, 풀업. 운동 전 카페인 섭취의 효능.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며 근력, 근지구력 증가와 이뇨작용으로 인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커팅.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초과 회복. 트레이닝 휴식 기간 동안 운동 전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체 생리 현상을 말합니다. 기회장.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최대 운동 효과를 끌어내고 효율적인 근합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이언트 세트. 같은 근육근을 사용하는 운동 종류 4에서 5가지 이상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부하의 원리. 일상생활에서 받은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근육이 성장하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후 심한 피로감 및 근육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 운동 에너지로 쓰이고 난 부산물, 즉 젖산 때문입니다. 피로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작은 근육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걸리고 큰 근육의 경우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스포츠 빈혈. 격렬한 운동으로 강한 압력에 의해 적혈구가 충격을 받아 막이 터지면서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이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컨드 윈드.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시기가 오는데 이를 4점이라고 합니다. 이 4점을 넘으면 아주 쉽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 이때를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비만 환자의 트레이닝 방법. 운동 시간은 길게, 운동 강도는 약하게 주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합니다. 롬. 롬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말합니다. 롬이 클수록 동작이 가능한 범위가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을 잡는 방법. 그립을 잡는 너비에 따라 와이드 그립, 내로우 그립, 스탠다드 그립이 있고 그립 방법에 따라 오버핸드 그립, 언더핸드 그립, 뉴트럴 그립, 리버스 그립, 섭레스 그립, 훅 그립이 있습니다. 오버핸드 그립은 손등이 천장을 향하게 잡는 그립 방법이고 언더핸드 그립은 손등이 지면을 향하는 그립 방법입니다. 뉴트럴 그립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잡는 그립이고 리버스 그립은 한 손은 오버핸드 그립으로 다른 한 손은 언더핸드 그립으로 잡는 방법을 말합니다. 섭레스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잡는 그립 방법이고 훅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4손가락 안으로 넣어서 잡는 그립 방법을. 스플릿. 분할하여 운동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티브레그 데드리프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점. 스티브레그 데드리프트는 주로 대퇴이두근을 발달시키고 데드리프트는 주로 대둔근과 척추기립근, 광배근을 발달시킵니다. 운동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운동 형태, 빈도, 강도, 시간, 기간입니다. 대상별 영양 섭취 방법. 마른 몸을 가진 체형은 신진대사가 빠르므로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지속적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비만인 체형은 신진대사가 느려 지방의 축적이 쉬우므로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하여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트랩. 세트란 운동 종류를 한 번 실시할 때를 의미하며 랩이란 세트당 반복 횟수를 말합니다.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를 말하며 세퍼레이션은 근육의 분리 발달 정도를 말합니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저항성 운동. 본근 위주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이 칼로리 소모도 높고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등이 굽은 사람을 위한 교정 방법.
등을 뒤로 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등 부위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데드리프트와 백 익스텐션, 바벨로우 등 하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시 부상을 초래하는 요인. 오버트레이닝, 과도한 중량, 잘못된 자세, 준비 운동 없이 하는 무리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선피로법. 단순 관절 운동을 해서 해당 부위에 선피로를 주어 지치게 만든 후 다중관절 운동을 타겟하는 부위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훈련법입니다. 근육 혼동 시스템. 인간의 신체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습성이 있어서 운동을 같은 패턴으로 지속하면 근육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정체기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운동의 종류, 순서, 세트수, 반복수, 강도 등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근육이 특정 운동에 익숙하지 않게 혼동을 주어 근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시스템입니다. 방법으로는 세트 기법을 이용한 변화, 분할 운동법의 변화, 한 부위의 다른 종목 운동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운동 시 산소 없이 ATP를 재합성하는 운동으로 역도, 투푸환, 단거리 달리기 등이 있으며 유산소 운동은 산소로 에너지 체계를 이용하는 운동으로 장거리 달리기, 수영, 조깅, 마라톤 등이 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의 차이. 근력은 어떤 저항에 대해 근육이 힘을 내는 능력을 말하고 근지구력은 어떤 저항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인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체력.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이 있습니다. 행동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과 같은 신체 조절 능력을 말하고 방위 체력은 주변 환경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운동 전 당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인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당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산소 역치. 고강도 운동 시 젖산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젖산이 제거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젖산이 생성될 때 발생합니다. 로책 상태. 호흡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 중에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운동 중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전해질의 평상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마셔줌으로써 탈수 현상을 방지하고 전해질의 균형 상태를 회복합니다.